我有的时候真的就在想，我上大学到底有什么意义？我大学学的是文案策划专业，每周去那门几节专业课，其他全是马克思、近代史、社会实践课、就业课、创业课，反正就是什么都懂一点，结果啥都不精。出了学校之后发现，就我这会儿，其他专业都没上过大学的人都会写一点。我从毕业开始到现在面试了，将近有50多家公司了，有的公司甚至是实习期1份工资都没有的，而且不能转正。我说这是不是脑子有毛病？ 다 말해드릴게요. 여러분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은 한 중국 젊은 여성의 절박한 호소로 시작됩니다. 그녀의 눈물은 단순한 개인적 좌절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깊은 원망을 담고 있는 듯하는데요. 춘번이나 면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무려 3년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대졸자의 90%가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정부의 책임이 가장 커 보입니다. 根本找不到工作呀，辛辛苦苦读了个985研究生，根本找不到工作。我小时候觉得我长大会是一个很厉害的人，我现在长大了，感觉我一点用都没有。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업을 마친 청년들은 학교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하는 반면 정작 학교를 가지 않고 일하는 청년들은 일이 너무 힘드니 차라리 공부를 하는 게 낫겠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상반된 현실이 공존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劝现在不想上学的同学们好好上学，坚持下去。我呢，14岁就进入社会，干过快递员、服务员，当过学徒，这一路摸打滚爬。 我吃了几年青春饭，找了几个混吃混喝，可如今的我已经18，可能你不上学开心是一时的，但是后半生的生活是迷茫的，没学历，没有强大的头脑，连稳定的工作都变成了失望，就来体验父母都左右不了的社会，加油！ 同学, 坚持未必成功. 이처럼 중국의 청년들은 여전히 가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취업률이 붕괴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규제입니다. 중국 정부가 시행한 규제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지만 그 중에서도 빅테크 산업, 사교육,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취업난을 더욱 심화시킨 주요 요인입니다. 먼저 중국 정부는 2021년부터 알리바바와 텐센트 같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데이터 보안법을 대폭 강화하면서 대형 IT 기업들이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대규모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IT 관련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现在好了，全世界都知道我被阿里裁员了。我被阿里裁员的事儿一直都只有我老妈一个人知道，也不是因为能力不行被裁，既不像微信是通讯录级别的刚性社交产品。 用户打开频率高，商家触达用户能力强，用户标签机器化的一塌糊涂，就会反哺给你非常精准的流量。支付宝作为一个钱包工具，硬补流量是没有用的，而且支付宝的流量也是有成本的呀，也是砸红包码砸出来的呀。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는 사교육 시장에도 직접 개입했는데요.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명목으로 학원과 과외 등 사교육을 전면 금지한 것입니다. 이 조치로 인해 공립학교 교사를 제외한 모든 사교육 종사자들이 실직하게 되었으며 그 규모는 수백만 명에 이를 정도로 컸습니다. 결국 교육 분야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대거 실업 상태로 내몰리면서 청년 실업률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根据北师大的预测，到2035年，全国将有150万个小学老师和37万个初中老师岗位过剩，会有1/4左右的人失业，并且教师们不知道去哪里就业。 这3个取向应该会发生。第一，对于那些无编制的合同工教师来说，直接就被辞退了，这一点毋庸置疑。毕竟合同工在任何地方都缺乏保障。第二，对于有编制的教师，辞退肯定一开始将会大班改为小班。以前呢，一个班60个学生，可能就改成一个班30个学生，这也是很多教师渴望的改革方案。 但这个方案有个问题，那就是班级的学生数量不可能无底线的减少呀。一般当一个班级的学生只有10几人的时候，未来3年内教师将进行大量裁员，相信有不少的老师已经感受到了。
随着出生率的不断降低，学生人数也是在不断的减少，教育行业受到的影响极其明显。现在幼儿园老师面临失业，随后是中学、小学老师面临下岗。35岁本科学历的他找到了我去了解在职的硕士。 부동산 시장 또한 정부의 강한 개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것이 바로 헝다 사태입니다. 중국의 헝다그룹은 2021년 약 3천억 달러의 부채를 보유하게 된 그룹인데요. 이는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채 위기 중 하나였습니다. 비교적 규제가 적을 때 헝다는 무리한 사업 확장을 했고 규제가 강화된 뒤 채권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면서 위기가 본격화되었는데요.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유로 헝다의 파산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청산 절차를 밟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헝다 사태는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와 기업들의 과도한 부채, 부동산 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발생한 중국 최대의 금융위기였죠. 중국 정부는 자신의 탓을 은폐하려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全国呢有300多个省市发布了超过1000条的救市措施，终于呢在年底呢是看到了效果，同比回正，分别增长了3%和1%，开工面积呢也是止跌回升，环比上升了17%，而且呢已经是连续2个月环比上升。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면서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직군의 채용이 단 몇 달 만에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관련 산업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여러 핵심 산업을 위축시키면서 청년 실업 문제를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找工作再难也一定不要去碰这4个工作，尤其是大学生。第一个，电话销售，这个工作门槛极低，初中毕业有嘴就行，一天最少需要打200个电话，有效时长需要达到300个小时，打不完就得加班干，根本没有什么周六日可言，很熬人，会让你变得麻木厌世。很多人最后都得了电话综合症。 尤其是流水线性质的工作，你就好像一个机器人一样，手都不带停的，每天工作10几个小时，3点一线。虽然说工作很简单，但是枯燥无味。等你上了一定的年纪你会发现你啥也不会，啥也干不了。最后一个就是保安，等你干了保安以后，你再也不想干其他的任何工作了。 그렇다면 중국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해야 할까요? 우선은 산업 구조를 조정하고 신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해야 될 것입니다. 쓸데없는 규제가 나라의 발전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창업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많은 고용 기회를 제공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도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농촌 지역 개발 및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를 확대하여 지역 간 고용 격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해결책을 뻔히 알면서도 시행하지 않는 것은 중국 정부가 잘못된 일이라 할 수 있겠죠. 과연 중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도 다 말해드릴게요. 다 말해주는 여자였습니다.